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오늘 호남에 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조금 힘들었었죠. 그 영상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동행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약간의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호남 방문을 한다면 우리 호남 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가네! 어디지 장동혁 같은 잡자가 지금 여기 하나는 양이 많이 돼?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 대표가 오늘도 진정성을 강조했는데 서정훈 변호사님, 진정성 가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변화, 정책 변화도 수반돼야 진정성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참배 무사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분이 69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5.18 때 뭐 총을 쐈습니까? 탱크를 몰았습니까? 뭐 때문에 참배를 못하게 하죠? 참배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부 단체들이 저게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 반대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죠. 장동희 대표가 5.18에 뭐 책임 있나요? 거기 참배하러 갔잖아요. 아니, 저도 참배하러 갈 수 있어요. 제가 가도 막을 겁니까? 5.18 단체가? 제가 극우 편을 막을 겁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누구든 참배하러 순수한 마음이 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오늘 무한은요. 이제까지 책임자가 한 명도 없고요. 정봉기 청구가 제로로 기각됐어요. 1년간요. 아무런 조사 안 했어요. 우리 이태원 때요. 박희영 구청장 건물이 뭐가로 이게 막았다가 구청장 구속하고요. 장관도 이게 탄핵해서 이상민 장관. 그럼 이게 하다못해 새를 관리하는 직원 하나 구속했습니까? 공항에 누구 책임자 하나 구속했습니까? 그럼 이게 이태원 때는 용산구청장이 관리했습니까? 책임이 없어도 참사가 나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죽은 조정사하고 새 책임이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 말은 오늘 가가지고 이걸 질타를 한 거죠. 예. 이게 저는 호남에 대한 진심이다. 5.18 참배도 진심으로 간 거고 오늘 이게 무한 참사도 왜 이재명 정권이 1년 동안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태원하고 비교해보면 그 처벌된 사람이 많잖아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170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호남에 향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예.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요. 아마 뭐 경상도뿐 어떤 분들이나 5.18 민주화운동 묘지에 가면 다 환대 받아요. 근데 왜 거기에 많은 시신들이 묻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전두환 씨의 내란 행위로 말미암아서 수백 명이 사살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민주성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동혁 대표가 개인으로 오면 말리지 않겠죠. 근데 당 대표이고 당 대표로서 내란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내란에 있어서 사망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도사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호남에 매번 방문하고 진정성을 느껴줄 수 있게 하겠다? 아니, 자주 간다고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정말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을 가든 10번을 가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참담한 반성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겠다 이런 자세로서 표현을 하고 나서 가시면 한 번만 가도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10번 가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장한석 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한석이 붙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 인사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왜 당내 인사와 국민의힘과의 문제를 연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인지 저는 일단 그거에서부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뭐 연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이해를 하지만 당내 인사와의 당의 문제를 왜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좀 불쾌한 좀 느낌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해석하세요? 두 가지 측면도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 인사니까 특별히 내가 연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연대가 돼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예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얘기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언론에서는 두 번째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연대를 할 것이냐라는 기자, 언론의 문제의식이 제기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당내 분열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예. 언론이 그것을 질문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는 이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아까 이해운 전 의원까지 본인들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서까지 중도 진영 또 보수 진영의 일부를 담당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자꾸만 줄어들고 밖으로 나갈 생각 안 하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선거 방정식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생존의 문제를 언젠가 이제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본인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월까지 지난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 결기를 보임으로써 당원들이나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도 조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언제까지는 분명한 이 변화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까지 어떤 전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것 같아갖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 지금 이게 일단은 이게 한동훈 대표하고 뭐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전에 용어가 네. 한 당에서 이게 같은 당의 당원이면 동지잖아요. 따라서 이게 연대라는 거는 JP 연대처럼 다른 당끼리 하는 게 연대잖아. 네. 따라서 이게 용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 한동훈 대표하고 결별하겠다. 뭐 이런 뜻 같이 가겠다. 이걸 같이 안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 그런 아니다? 뜻은 아니다. 연대라는 개념이 당이 달라야 네. 외연합당 연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같이 어떻게 가겠다? 예, 네. 아니 같이 간다 안 간다를 말한 게 아니고 네. 연대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다른 당끼리 해야 연대인데 한동훈은 같은 당인데 네. 왜 자꾸 연대라는 그건 표현을 쓰느냐. 맞죠. 네. 요걸 순수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저는 이래 봐요. 결국에 어떻게 가느냐. 장낙석 연대. 낙? 이렇게 낙석. 낙이란 게 누굽니까? 이낙연. 이낙연 예, 총리? 그게 연대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건 대선 때도 연대를 했잖아요. 이게 연대예요. 이준석 당은 연대 맞아요. 다른 당이니까. 네.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우리 진보 네. 새민주당 있잖아요. 이낙연 총리 참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죠. 대선 때 연대했잖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외연 확장을 해간다. 네. 그래서 이게 장한석이가 아니고 장낙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보면 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묻어 있냐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윤리나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 거기 장동혁 대표 그거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 나중에 그거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가 계속 질질 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빨리 12월 안에 마무리 지어라. 해 가기 전에 이거 마무리 짓고 완전 새 그림 그리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당원 감사위원회가 날짜도 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윤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계속 이 문제가 오래 질질 끌수록 당내 분열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듭 지을 게 있으면 매듭 지우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당에서 어떤 조치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당 전체의 손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장낙석 연대를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싫어하는 연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한석 연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두 사람, 당내 사람들의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부탁인데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왜 장동혁 대표가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준석 개혁신당과도 연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친한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세력과도 연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뜻은 장한석 연대의 핵심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국민에게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라고 하는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의 함의를 알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지방선거 진다라고 하는 뜻을 전 절박한 용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절박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에다가 문제를 느끼고 아까 나온 내용 중에 하나만 그 무한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필리버스터 하면서 다 막고 있잖아요. 국정조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안 하시면 돼요. 제발 좀 우리 민생 문제, 그다음에 국민과 안전과 삶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별도로 뽑아내가지고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하시더라도 그리고 그 사건 언제 났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같이 합심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네가 잘못했니라고 몰고 가는 건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